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또 국정 과제를 챙기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또 국회 여야와의 소통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 행복의 시대를 마련하셔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대통령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4대 국정 기조에는 경제 부흥, 또 경기 회복, 문화 융성, 또 평화 통일 기반 구축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제 경제 부흥에는 또 창조 경제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 경제와 관련한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그 발전 방안이나 관심 분야가 있으신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의료 서비스 발전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각 부처에서 이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들을 지금 많이 발굴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래창조과학부 또 산자부, 기재부와 연관되는 보건의료 분야 제도 변화나 도입에는 원격의료, 메디텔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격의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재부, 미래부, 산업통상부 등 창조경제 관련 부처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기재부 보도 해명을 보면 현재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은 마련 중에 있으며 원격 진료와 관련된 정책 방향 등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 안이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원격 의료 진료 시스템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책정을 하고 지금 많은 준비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시다시피 찬반 이론이 아주 날카롭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차이점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네. 진행돼야 돼 나간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현재 의사와 의사 간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 간 혹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를 허용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와 간호사 간 원격 진료를 한다면 방문 가능 형태를 확대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의사와 환자 간에 한다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수치로 명시화할 수 있는 재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가 도입이 돼야 되는 논리를 보면 주로 경제 논리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원격 의료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논리가 좀 부각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반대 논리 말씀입니까? 아니요, 도입 논리. 도입 논리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 편익이 우선 정진되어야 된다는 점이고, 예. 두 번째는 융합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다. 예. 만약에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의료정보, 의료기기, 통신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 다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것과 낭비되는 의료비 절감, 교통비를 절감한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 있다면 국민 편익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은 무시된다는 그런 논리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들을 보면 원격 의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있느냐, 또 원격 의료에 필요한 기기의 성능 이외에 확대된 효율성이 검증됐느냐,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느냐, 또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 정보가 잘 관리돼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또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대형 병원 위주가 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이 배제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논리가 있다 보니까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발표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1차 의료기관이 기기나 장비 활용면, 또 환자 선호도 면에서 활용도가 실제 있겠느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논리 이외에 의료 서비스에 관한 실제 논리를 함께 하셔야만이 갈등이나 반대를 제거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텔에 관한 것입니다. 메디텔 역시 의료와 관련된 것인데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메디텔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시행령, 입법 예고된 것입니다. 그럼 메디텔의 도입 논리는 무엇입니까?
예, 여러 가지 그 병원 의료 진로를 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네, 예. 또 해외 진료객들에 네. 또 편히 또 제공할 네. 수 있고. 해외 환자 이제 보호자를 위한 호텔업을 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내국인에게도 허용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국인도 실제 필요할 수가 있는데 메디텔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또 비용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이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거와 부각돼서 사회적으로 환자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상급 병실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 논리와 함께 의료 논리 또 사회 갈등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격 네. 의료, 메디텔 모두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경제 논리에 매몰돼서 실제 의료에 대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사회 갈등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 점을 많이 걱정하고 네. 지금 강원도에 우선 시범 사업을 상간오지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일단 네, 해보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원격 진로 전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예.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려야 되는데 시간 조금 그 아까 존경하는 유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위민관에 관한 것입니다. 네. 실장님께서 그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에 첫 직원조회를 연자리에서 40년 전 위민관에 비서실 100명이 모였었는데 이제 4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4배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위민관은 또 국민에 봉사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들께서는 사생활 없이 또 새벽에 출근하고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붕괴 사고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논의 현황 또 신개축을 위한 노력 과정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 내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반대를 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운영위에서 저희가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만 신개축의 필요성을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도 좀 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이 그냥 단지 쾌적한 환경을 위한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또 대통령과 비서진 간의 소통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 판정을 받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거액의 예산을 썼습니다. 예. 국회 예산을 거액을 썼으면서 또 청와대의 그 비용에 대해서는 또 국회가 감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대통령께서는 반대를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민생이 우선이다라고 반대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실장님은 대통령을 모실 뿐만 아니라 비서실에 속한 모든 직원들을 또 같이 함께 일해서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의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산 성립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많이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